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도내 스키장들이 개장을 서둘렀는데요. 날씨의 영향 때문에 일부 개장은 또 연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들도 그렇고 강원도의 겨울 관광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난 몇 년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 강원도 겨울 관광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유승각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폭설이 내려서 스키장 개장을 좀 서둘렀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바뀌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키장들 개장 일정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11월 22일 일반적으로 이제 평창이 가장 스키장을 빨리 열거든요. 네. 용평하고 휘잉스파크가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12월 1일 날 용평 모나파크하고 휘잉스파크에서 일부 슬로프를 좀 오픈을 한 상태고요. 예. 홍천 비발디 파크가 12월 5일, 그리고 정선 하이온 리조트가 6일, 그리고 춘천의 엘리션 리조트가 7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개장을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12월 초에는 아마 대부분의 스키장이 개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겨울 초반부터 눈이 많이 내려서 스키장들은 그나마 조금 반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겨울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스키장 운영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어떻습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스키장 운영 기간이 이제 짧아졌습니다. 맨 처음에 스키장 산업이 이제 도입이 됐을 때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당연히 1년 중에 그 기간 동안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보통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스키장 개장 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운영 기간,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용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강원도가 뭐 예전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는데 이런 어떤 그 적설량 변화가 생기면서 제설도 이제 좀 저희가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인건비를 비롯한 고정 지출 비용도 굉장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스키하고 보드 인구가 이제 엄청 감소를 했습니다. 네. 뭐 20% 감소, 20%까지 이제 감소를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스키나 보드를 즐기는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스키장 산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양 산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고 있는 것보다 아마 심각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겨울 축제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죠. 날씨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뭐 취소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평창 송어축제 같은 경우 전년도에 뭐 12월 22일 날 뭐 개장을 한다 했다가 이제 일주일 연기가 돼서 29일에 개장을 한 경우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 겨울에 강원도 겨울에 얼음 낚시의 어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인제 빙어 축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이제 취소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미결빙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년간 자료를 봤을 때 10년간 자료를 봤을 때 15년하고 16년에 이제 가뭄 그리고 미결빙으로 취소가 됐고 20년과 22년도에는 코로나19 그 24년도에 다시 미결빙. 그래서 10년 동안 5번이 이제 개최가 취소가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면서 인제에서는 그래서 얼음 낚시 대신 물과 캠핑을 주제로 한 새로운 이제 축제를 개발을 하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화천 산천 축제 같은 경우도 뭐 개막 하루 만에 뭐 그 얼음 낚시를 중단한 케이스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빗물을 빼고 하는 어떤 야간 작업을 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멀지만 한 2080년 정도 되면 겨울의 계절 기간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당장 뭐 몇 년 뒤부터라도 강원도의 관광의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사계절을 3개월 단위로 저희는 편하게 끊어서 얘기를 하는데 기상학적으로는 이제 5도, 20도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예. 겨울 같은 경우 이제 5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산수를 하게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12년부터 30년간은 겨울 기간이 한 109일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87일 정도.
결국 한 22일 정도가 이제 줄은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2081년도, 2100년도 뭐 다양한 목표 년도를 가지고 예측 자료를 내고 있는데 결국은 겨울이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강원도는 아무래도 기온이 낮은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절대적으로 낮은 뭐 이런 과거의 어떤 그런 겨울 환경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만 해도 이제 춘천에서 어릴 때는 뭐 공지천이라든지 논바닥에서 스케이트를 즐기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가능 이제 하게 된 것처럼 앞으로 진짜 추운 겨울에 즐길 수 있었던 경관 관람이라든지 체험 활동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강원도의 어떤 겨울 관광 경쟁력을 좀 약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계절 관광의 변화를 맞고 있는 시기에 내년부터 2년 동안 강원 관광 방문의 해가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사실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뉴스 초반에도 나왔지만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 외래 관광객이라고 하는 인바운드 시장에 있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큰 기회가 이제 무사증 입국,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내년 5월까지 연장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22년 5월부터 그 방문객 현황을 봤을 때는 이 무사증 입국 제도를 통해서 한 9,100명. 그러니까 10,000명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 제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양양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 단순하게 우리가 몇 명을 들여왔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들어온 관광객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안 빠지고 강원도에서 머물면서 강원도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체험을 하고 관광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강원 방문의 어떤 목적 자체를 단순하게 총량을 늘리는 어떤 이 노력과 함께 이런 관광의 질을 좀 높여서 다양한 이제 관광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겨울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강원도의 겨울 관광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기후와 관련해서 이제 완화 정책 그리고 이제 적응 정책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은 줄어들고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정사실화하고 적응 정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 방문의 해의 어떤 겨울 관광 자체도 기존의 어떤 그런 단순 뭐 눈이나 얼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관 관람이라든지 체험보다는 강원도의 어떤 겨울 문화를 좀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날씨는 따뜻해지면서 겨울은 짧아지지만 낮과 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강원도의 밤을 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워도 재미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